전문성 높은 은퇴 및 퇴직 의사들을 활용해 지역 필수 의료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주목받는 가운데 오늘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문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서산의료원의 김영환 원장님, 그리고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의 김국기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문제가 최근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심각한 의료 인력 문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문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수술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의학사의 양적 확장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의 질적 변화, 의료 접근성 등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의사수 확대 정책은 득보다 실이 더 많으리라고 우려합니다. 설사 정부 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전문의 양성에는 약 11년에서 1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36년에서 2039년, 다시 말해 약 향후 15년간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실효적인 정책이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은퇴 및 퇴직 의사들을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 나아가서는 비활동 의사들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의 매칭 사업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작년 8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지역 공공병원 대상 시니어 의사 수요조사 결과 지역 거점병원이 34개소, 보훈병원 4개소, 산재병원 9개소 등 의사 매칭을 원했습니다. 진료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 전문의로서 임상에서 진료를 했었던 비활동 젊은이를 활용하면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와 의사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 의사, 비활동 의사가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필수 의료 진료 체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은퇴 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 중인 시니어 의사, 나아가서는 비활동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의사, 나아가서는 비활동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되고 이를 통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와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의료 취약지의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적극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은퇴 후 선생님의 진로는 주제의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추진 방향 관련 발표를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TF 백현욱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백현욱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인가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24문항을 전공 과목별, 성별, 연령별 교차 분석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을 했고 응답자 2016명이었습니다. 자, 문항 1입니다. 현역 은퇴 고려 연령을 몇 살로 생각하고 계시냐? 역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보시는 것처럼 35.2%로 가장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에서 74세 그리고 75세 이상을 은퇴 연령으로 고려하는 분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거에 의거해서 대략 75세 이상 정도면 그래도 은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은퇴 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네, 매우 많습니다. 80% 가깝죠? 대부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약 35.5%에 달하는 60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을 때 은퇴 후에 진료를 계속하고 싶으신가를 질문을 했을 때 더 많은 숫자, 거의 한 7% 가까이 더 높은 숫자인 84.7%가 계속 진료를 하고 싶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흔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만족과 자아실현. 그렇지만 두 번째 보시면은 경제적 이유가 24.6%는 역시나 100세 시대에 경제적인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떤 점에서 더 많이 일을 하는 원동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근무 분야는 어떤가? 보시는 것처럼 일반 진료가 45%, 어떤 업무든지 상관없다가 27.7%, 합치면 한 70% 정도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어느 것이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수십 년에 쌓여있는 경험이 전문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로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분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료 취약지의 현재 의료 인력이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그런 곳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63%가 오케이 하셨습니다. 하시겠다고요. 근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0.7%, 역시 7% 이상 더 높은 숫자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은퇴 후에 희망하는 근무 지역이 어디냐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영남권이 매우 많게 나오는데 짐작을 하시겠지만 응답자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수도권의 답변자가 47.9%인데 비해서 36.7%가 답변했다는 건 생각보다 자기가 일하는 데서 계속 있고 싶지만 수도권 편중 현황이 요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의 경우도 30%가 답변했는데 26.8%. 이 경우는 사실은 각자 지역을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짚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이번 설문은 아니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지역 선호도가 최근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각각 했던 설문인데 2020년도에 수도권 선호도는 55.9%, 2021년도에 42.3%, 2023년도에 37.2%로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 요거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36.7%와 상당히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놀랍게도 이건 강원 지역 하나를 뽑았는데 강원 지역 선호도가 4.4%에서 7.8%로 증가돼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보시면은 현재 강원도가 10.8% 근무지 선호도거든요.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모이는 것은 최근에는 상당히 줄어들어서 전국 각지에 전부 다 일할 의향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은퇴 후에 근무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길 의향이 있느냐. 55.2%가 옮길 의향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느냐. 77%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은 어떠냐. 물론 앞에 그 공공의료기관보다 10% 정도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67.9% 그러니까 공공이건 민간이건 충분히 취업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 중에도 어디서 일하고 싶냐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어디라도 좋다라고 하는 데가 거의 절반 정도고요. 그렇다면 대부분 기회가 있다면 그냥 일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요. 은퇴 후에 나는 며칠간만 일하겠다, 주 며칠 일하겠다라는 거를 질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짐작하셨겠지만 44.7% 가장 많은 숫자는 주 3일을 원하고 있지만 위에 주 4일과 주 5일을 합치면 저것 역시 만만치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풀타임에 가까운 숫자도 적지 않은 숫자, 저기 합치면 43%쯤 되거든요. 결국 주 3일을 근무하거나 4, 5일을 근무하거나 비슷한 숫자가 근무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몇 시간 일하는 게 적절하다고 느끼느냐?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숫자가 5, 6시간 혹은 4, 5시간 정도인데 이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원하는 거 절반 이상의 숫자는 결국 한 5시간 내지 뭐 5시간 전후를 일하는 걸 원하지만은 위에 보시면은 6, 7시간, 7, 8시간 정도도 두 가지를 합치면은 상당한 숫자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풀타임 잡에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일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월 보수에 대한 건입니다. 가장 많이는 700만 원대 이상 500만 원대 정도가 되겠지만 이것은 결국 근무 시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무를 얼마큼 하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해서 근무해야 한다면 이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가장 큰 것은 역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어려움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의료 인프라 부족이 16.2%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여태까지 자신의 전공과 연관되어서 제대로 갖추어진 인력과 그다음에 의료 장비의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을 살릴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제일 많은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 외에 보시다시피 오늘 이것 때문에 모였지만은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시니어 의사의 매칭 사업 TF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합쳐서 대략 70%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기대를 그래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세 가지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급여. 두 번째, 지역. 세 번째, 시간.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공공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할 때 이런 부분을 관심을 두시고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을 받은 분들한테 이렇게 은퇴 의사를 활용해서 의대 신설 등이 없어도 1차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가 어쨌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이 57.9%, 60%가 약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에 은퇴의사가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서 가장 많은 답변은 맨 밑에 보시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이건 경제적이건 마음 놓고 의료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역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TFT 따로 모임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46%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앞으로 지원을 받거나 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사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의료 취약지 등의 그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이런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 필수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49.3%. 아까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어쨌건 대략 절반 전후는 그래도 기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설문으로는 많은 기대와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의 설문과 우리 TFT에 있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매칭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지역 공공병원이라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전부 합치면 56개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답변을 해주신 데를 체크해 봤더니 여기처럼 47개소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계산한 필요 의사 수는 226명이고요. 밑에 얘기가 되어 있지만 2022년도에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이고 조금 차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략 200명 좀 넘는 숫자가 일단 이런 공공의료원에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보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충원을 할 것이냐. 요거는 제가 미활동 의사 수를 연령대별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역 공공의료원에서 원하는 은퇴 의사는 사실은 70세 넘은 분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맞죠?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66에서 70세를 대상으로 한다면 837명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220여 명을 충원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미활동 의사 수를 봤을 때 총괄은 10,000명이 넘지만은 대략 우리가 76세 이상, 아까 왜 그 은퇴 연령으로 적절하다라고 한 게 4분의 1이 75세 이상은 은퇴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4분의 3이 그 정도는 그렇게 동의하셨기 때문에 대략 보면은 75세 넘어가는 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숫자가 미활동 의사가 6,784명을 그래도 활용하는 방안도 시니어 의사를 물론 우리가 활용을 하겠지만은 6,784명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중에 또 긍정적인 면은 놀랍게도 5년 단위로 쭉 잘라봤을 때 저는 이렇게 비활동 의사 수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할 줄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 평균적으로 700~800명, 한 600에서 900명 선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까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하면서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시는 것처럼 30대에서 60대 구간의 미활동 의사의 지역 필수 의료 현장 투입 가능성을 연령 구간별로 대략 한 20명 내지 40명씩 투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역 의료원에서도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사실은 고르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일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시니어 의사라는 제목은 있으나 우리가 대상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참여 희망 의사로서 연령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이직 준비 중인 의사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팜플렛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진짜 필요로 하는 정확한 매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공공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의 하한과 상한을 정확히 제시하는데 아까 설문에서 3가지를 신경 쓰신다 그랬죠. 이분들이 지역, 시간, 급여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 제가 예를 들면 3일 근무를 원하는 분이 많다면 한 명이 근무할 곳에 2분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참여 희망 의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니어 의사 위주이긴 하나 대상을 좀 더 넓혀서 모든 연령층에 재취업할 경우에 공공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TFT 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의협이 플랫폼을 할 건데요. 의협의 이를테면은 어떤 그 공신력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의료원 쪽에는 또 의료원대로 정확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역으로 개개인한테도 보다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보다 세밀한 정보를 각각 제공하면은 매칭의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는 최근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와 결합을 한다면 좀 더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임상교수제 이외에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되 그중에 아까 설문에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적, 경제적 지원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로부터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참석하신 김영환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님과 김국기 중앙보훈병원 신경외과 선생님께서는 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김영환입니다. 저는 근데 그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을 하면서 지방의료원 연합회 그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공공 그 의료원 지방에 있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같이 전하고 그리고 또 같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마치 비가 오네요. 어떻게 한 방울의 물도 좀 아쉬운 현장 책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뭐 우리 기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코로나 환자의 한 70%를 우리 지방 의료원을 포함한 우리 공공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나 여론들도 이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중요성이 많이 그 인식이 제고가 됐고 이럴 때인데 우리가 감염 환자와 그다음에 일반 환자의 인데 동선 분리 그런 투 트랙의 인데 진료 형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그 엔데믹 상황에서 또 다른 그 감염병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소위 이제 민간병원이라는 그런 영역하고 또 공공병원이 서로 협진 체제를 잘 구축해서 이러한 그 감염병 체제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있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 우리 그 지방 의료원을 포함해서 공공병원이 지역에서 지역 거점 병원 역할, 2차 병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기고 또한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 의료원의 이제 의사가 인력이 좀 그 부족하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요새 또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필수 의료 파트에서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운영이나 그 다음에 진료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자료를 위해서 좀 준비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그 전국에는 35개의 이제 지방 의료원이 있습니다. 서울 의료원부터 이제 제일 남쪽에 서귀포 의료원까지 35개가 있는데 그 35개 의료원에 우리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최근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1,302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족한 의사 수가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83명이 이제 이 정원당 부족한 거지 실질적으로 각 그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하는 원장님이 더 필요한 의사 수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데 좀 그 요번에 이제 우리 시니어 의사라고 이제 연결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현장에서 지금 6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시니어 의사분들은 121분이 이미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미 그 시니어 의사가 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지방 의료원에서 이제 이 시니어 의사하고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에 거는 이제 기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닥친 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은 그 도서관 하나하고 맞먹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의사들의 진료나 치료에서 경험에서 이제 얻은 축적된 노하우가 특히 지역에 있는 지역민에 대한 의료질은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에는 세부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니어 의사분들은 서브 스페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초빙함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공공병원에 의사 인력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나 이제 진료 여건이 많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뭐 근무하신 그런 파트타임으로다 이렇게 근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이제 의료 인력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을 하면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한번 제가 어떤 것을 그러면 말씀드리고 어떤 걸 바라고 싶습니까 하고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이 제도가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인 데 참여로 인해서 조속하게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수도권과 대도시는 어느 정도 많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많이들 계시고 그랬을 때 수도권과 대도시를 좀 탈피해서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매칭을 좀 해주입사하는 그런 그 요구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방의료원이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선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니어 의사인데 참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이 홍보 및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건비 지원 등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국중원에서 매칭 인력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칭 가능한 의사 자원을 파악을 아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매칭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고 이때 우리 아무래도 전문가 단체 우리 대한의사협회 아주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을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무 여건이나 주거 여건, 임금 및 상여금에 대한 근무 현장에서 그 선생님과 지방 의료원이든 공공의료병원에서 1대1 구체적으로 잘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뭐 민간병원에 계셨다든지 그렇다면 대학병원에 계셨다든지 그럼 근무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뀐 근무 형태에 따른 그리고 또 하나는 찾는 전산 EMR도 아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참여 우리 공공의료기관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국중원 그리고 보건복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반드시 구축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계시다가 이직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등 이 상설 기구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지방 의료원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치수입니다. 물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고 보여줬을 때 댐 건설해야 되죠. 그때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은 한 방울의 물, 한 줄기의 물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민간 영역에 있는 우수한 우리 의료 의사 인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 지역 지방에 있는 우리 가물은 그런 농토로 오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도수로 정책 그런 면에서 의사 인력의 분배, 재배치 그걸 통해서 이 지금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즉시 조속히 타개할 수 있는 이게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어져 가지고 저도 지방의료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된 것이 국립대학 병원형 공공임상 교수제와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서로 잘 연계돼서 앞으로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리고 잘 좀 해줍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대한의사협회 오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는데요. 제가 2006년부터 경만호 회장에 대해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한규 회장 때는 중앙윤리위원회 연구분과위원장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대한의사협회 윤리지침 강령 개정 TF위원장으로 11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은퇴의사가 굉장히 많은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올해 만 80세입니다. 근데 작년 80세에 중앙보건병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연말정산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연말정산에 한 2년 동안 손해보호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5년 있다가 없어지면서 제가 2년 동안 무직이었는데 작년 5월 달에 제가 3일 근무하는 거. 이게 실제입니다. 3일 근무하고 월급은 570만 원입니다. 뛰면 한 500만 원 제 와이프한테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건 그럼 뭐냐? 제가 보훈심사위원회에 한 10년간 관여하고 있는데요. 군대 가면은 디스크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디스크 걸리면은 그거를 심사해서 군대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인정받으면은 그 급수를 정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산재도 제가 올해 한 30년 했는데 산재에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반반씩 그 디스크를 관여하는데 미국하고 같이 보건처에서는 신경외과가 전부 디스크를 관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월, 화, 수 첫째 주 3일, 그 마지막 주 3일간 하루에 한 12명 내지 20명 정도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고 타이프를 쳐서 급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한글 타이프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위에 어떤 사람은 정년하자마자 뭐 산에 가서 이렇게 제주도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오랫동안 제가 경희대학에 37년간 있었는데 강동 경희대학에 권리명을 갔는데 그런 지식을 그냥 썩히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의사가 된 이상 사회 공헌을 많이 해야 되겠다. 공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직접 치료하는 것도 있고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년간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공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을 12년 했고 노동부에도 했고 또 병원 평가를 한 11군데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여러 가지 공헌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주위 사람하고 연관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나이가 80이지만 신경외과 의사 젊은 사람들 제일 많이 압니다. Make young friends.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하고 친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배우고 지금 노동부에 지금 나가는 이유도 새로운 병들이 자꾸 나와요. 지금 한 5년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저 나이 또래 그 교수들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필요하다. 그런 게 자신도 필요하지만 또 사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신경외과 의사하고 정형외과 의사는 갈 데가 조금 많습니다. 산재 전문의원이 23명인데 신경외과 의사가 교수가 4명, 정형외과 9명.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의사가 내과 의사, 카디올로지, 암조광 의사 2명, 그리고 정형외과 1명, 저하고 이렇게 사흘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면은 은퇴 의사로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거죠. 저는 건강을 유지되면 90세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그 결정인데 옛날에 제가 의학할 때 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대진을 시켜갖고 해갖고 문제가 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의사의 양식인데 건강하면은 그 1년에 한 번씩 그 교섭을 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들이 좀 좁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넓은 법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주위의 사회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어떤 시기에가 학회든지 여러 군데 제가 돈은 없지만 제 동기 중에 제가 덜 없지만 기부는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의사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의사들은 혹시 틀리구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봉사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저는 굉장히 나라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서 제가 내일 모레도 저 보건심사원하고 산재 가는데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공무원들하고 친하게 되고 새로운 직원들하고 친하게 되고 새로운 병에 대해서 알고 이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건처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방진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회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 연령이 높은 분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그 액티비티 활동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건가요? 그런 면인가요? 사실 그거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활동 의사의 숫자를 말씀드릴 때 우선 우리가 설문을 돌린 측면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은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그 퍼센티지가 그 대략 75세 이상부터는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4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65세부터 75세 이상은 다 은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다 합치면 80%가 그 정도는 은퇴하면 좋겠다라고 의사들 스스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분의 뭐 인지기능 정도나 활동 정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의사들 스스로가 한 거에서 제가 뒤에도 약간은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7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은퇴가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더라도 어퍼 리밋을 한 75세쯤으로 사실 잡은 거는 약간 주관적이지만 제가 설문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느냐를 조사를 안 했다는데 사실 이거는 검사 자체가 크로스 섹셔널 한순간의 검사거든요. 이 연령대 이만큼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상황이 어떤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거를 물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생각은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분명히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임신, 출산 끝나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가령 왜 5년으로 잘랐을 때 평균 700~800명 중에서 가령 우리가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재취업이 공공의료기관으로 된다면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디테일을 좀 더 앞으로 기관에서 좀 더 정하는 거를 해주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개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은 또 의협에서 잘 매칭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쪽은 아마도 김영환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모 의료원에서는 60세 이상이 그 임상 과장님들의 40%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70세 이상 분이 20%를 이루고 있다는 그러한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 적십자 병원에서는 60세 이상 분이 16분이 계시고 그 중에 이제 70대 중에가 이제 8명, 8분, 50%겠죠. 그렇게 현지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저희 서산의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산의료는 벌써 이 퇴직 교수 2분을 모셨습니다. 뭐 한 분은 유럴로지, 한 분은 카디올로지인데 대학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퇴직하고 나서 정년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는데 근무 형태가 이제 2분이 아주 근데 굉장히 반대 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은 오실 때 저희들은 지방의료는 대개 이제 5일 근무합니다. 뭐 외래 그리고 이제 10세션이죠.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휴진입니다. 외래 이번은 물론 계속 돌아가겠지만은 그랬을 때 먼저 얘기하신 분은 세션을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근데 두 번째 오신 분은 제가 이제 그랬죠. 좀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세션을 우리가 계약이니까 1대1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션을 그러면 줄여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또 연봉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 그냥 10세션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다시 교수님 그러면은 뭐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내도 많이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65세 뭐 정년을 하시는데 65세 이상 돼도 아직까지 활동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전들도 보면 65세 이상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옆에 우리 김국기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 70세 아래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환자 보는데 지장이 없지 않냐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임상 현장에서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계실 분들이 바로 진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가 아마 그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여자 회원분들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젊은 여자 의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임신이라든지 출산, 육아 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진료 현장을 떠난 분들이 특히나 부부 의사들인 경우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또한 예를 들면 급성기 질병이 걸렸다든가 뭐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진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무 여건만 잘 맞춰준다면 주 3일제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젊은 여의사분들, 휴직 의사가 많이 계시는데 아직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테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구인 이렇게 난이 뜬다 하더라도 의료과 매칭이 안 돼서 사실 정보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진료 현장에서 오래 떠난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이 매칭 사업이 시스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전 충분하게 이것은 저희가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자 전문의 한 분이 탄생하는 데는 11년이 걸리죠. 의대 6년하고 전공이 5년이기 때문에요. 남자 전문의가 탄생하는데 14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대 정원 논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2025년에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2036년에서 2039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2023년인데 앞으로 향후 15년간의 필수 의료라든가 취약지에 대한 지역 의료는 누가 그걸 감당을 할 것입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대안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게 상당히 지금 당장 공공의료원들은 심각하거든요. 그런 의료 인력 구직 일어나는 인력난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당장 현재 상태에서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현실적으로 대안할 수 있는 안이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매칭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과는 처음에 시니어 의사 대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인력풀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휴직 의사들과 함께 미활동 의사라 그러죠. 미활동 의사, 그다음에 시니어닥 한꺼번에 해서 매칭을 해서 의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런 좋은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에 그때 환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셔서 입원실이 부족했고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부 보건복지부 중대본하고 저희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사에 대한 필요하다고 굳이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그 전 회원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 회원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 저희가 그 인력을 보충해 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생각하는 게 이게 필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 몇백억 투입이 될 문제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의사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희가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청회를 기획하게 된 의도도 저희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호응을 해준다면 아마 저희가 향후 한 10여 년간은 이렇게 충분히 당장이라도 된다면 1년 안에 시스템만 구축되면 바로 내년부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고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